선순위 아파트가 이 어머니인 경우 어찌 되냐?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17에 289 팔린 건데 이 전입자가 있어요. 자, 풍호동에 낙찰을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뭐 적당하게 뭐 4차에서 10명이 팔렸다. 그거 좋은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 하기 전에, 그죠? 건저당 1번 건저당 이 말씀이 느끼죠? 하기 전에 전입이 있어요. 전입이 날짜가 조금 빠릅니다. 한 2달 빠르네. 빠른데 여기 보면은 박하주 세단에서 임차인이 됐다. 그 다음에 박하주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머니이며 실제 점유는 잘 모르겠다. 자, 어머니다. 자, 어머니가 이게 이제 전입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자, 이런 경우에 예로 낙찰을 받았는데 1억 700에 받았는데 전세가 7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가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서울에 있다가 창원의 LG전자에 지점으로 발령됐어. 본사에다가 이게 공장으로 발령됐어. 근데 엄마가 아파트가 있어. 비어 있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전세 돈을 7천을 받아가지고 엄마 내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받아 있어. 딴 데 전세를 하지 말고 한 1억씩 하더라도 7천에 막 받아갖고 막 그거 써 있어. 줬어요. 계약서가 체결됐어요. 그러면 모자간에도 가능할까 안 될까? 불가능한 아닌 것 같죠? 정확하게 계약서가 저 서울서 전세 돈 받아가지고 실제 돈이 엄마한테 건너갔고 그게 임대차가 됐고 이러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인데 자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수강생이 이제 요거도 그래요. 3위 아파트도 엄마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봅니다. 그래서 친인척 간의 임대차에 대항 여부 이런 것도요. 친인척, 친척, 인척 간의 임대차. 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해요. 보통 부부 사이. 자, 은행도 그렇거든요. 집이 남편이 되어 있어. 그러면 배우자로 손을 압니다. 와이프. 그러면 이제 배우자 여자 명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남편 오라 손을 안 합니다. 은행에서도 담보 잡을 때 그만 한 사람만 사인하고 갚입니다. 자, 가는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그게 이제 소유자는 부모고 세입자가 자녀다. 조금 안 맞죠? 그죠? 또 부모가 자식 집에 전세 사는 경우다. 부모가 자식 집에 전세 산다. 부모가 자식 집에 전세 산다. 조금 자 이게 안 되는 경우 같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경우 봅니다. 형제간, 성년의 부자지간, 처남 동서 사이 및 친인척 간의 임대차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기에 대항력이 성립할까 안 할까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장입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요거 어느 변호사께서 전화 왔어요. 이 낙찰 받고 싶으면 어쩌면 됩니까? 네, 19회 지시를 봅니다. 자, 수영구 남천동 요새 이제 부산도 난리죠. 난리인데 이야기입니다. 전용이 34평짜리고 뭐 괜찮은 건데 그죠? 부산 수영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수영은 또 이게 이제 20%밖에 안 떨어지네요. 부산 동부 지원은 20% 떨어지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손씨가 임차가 되어 있어요. 손씨가. 그런데 건저당보다 날짜가 빠르죠. 요건 없죠. 배당적으로 했죠. 하루 전에. 전세 이렇게 했어요. 그럼 1위 누구냐, 그러니까 이 손씨는 소유자의 모친이네. 소유자의 모친.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의 엄마네, 엄마. 엄마가 1억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는 보증금을 전액 매수인산. 그럼 엄마고, 이거는 뭐 아들이고, 이 말이 그러죠. 아들이나 자녀고, 자녀고 엄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엄마고, 엄마가 1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배당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매각문에서 한번 볼까요? 매각문에서를 보면은, 사법보장안이 쓴 매각문에서 보면은, 현황조사, 요거는 이제 집행관이 갔을 때 쭉 써놓은 겁니다. 집행관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권리신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와서 했단 말이죠. 1억입니다. 1억. 전입을 나는 여기 먼저 했으니까, 이게, 설정보다도 앞선다 이 말이죠. 설정보다도 나는 전입일자가 이게 6월 25일인데, 요 설정보다도 앞서는 1억이다. 그럼 권리 배당적으로 했죠? 했죠? 자, 요런 경우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요거 보기에는 임차인 손영희는 소유자의 모친이다 안 하죠. 손영희는 소유자의 모친이다. 배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적으로 하면은 이게 법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모자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꺼림칙합니다. 이게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낙찰 입장에서는 1억을 그러면은 안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 1억이 인수락 하면 요거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락 하면. 좀 찝찝하죠? 그죠? 1억이 뭐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럼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어요. 무시해비고, 치렀어요. 치렀는데, 은행 대출도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진 않네. 그렇게 해서 많이 2억 1,600원, 적당히 나왔네. 그죠? 은행 대출은 적당히 아마, 엄마다 이런 게는 그냥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고 비켜도로 한 게는 저어서는 엄마가 나 1억 있는데 못 비기겠다. 이러면 소송 붙는 거죠. 그럼 소송 가면은 1심, 잠금하면 또 2심, 3심까지 가버린다 그러면은 1심에 1년, 2심에 6개월, 3심에 6개월, 그럼 한 2년 정도 막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밖에서 맴돌아야 되고, 뭐 어찌된 거는 엄마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자우지간 있다고 주장해버렸으니까 물론 없는 거를 했으면은 나중에 사기죄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도 했다 하는 것은요, 법원에서는 소송 과정을 봅니다. 소송 과정에 자료를 넣었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없는 거를 예로 유치권이 없다, 임차인이 없는데 그냥 가락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기죄나 이런 형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받기는 제일 거꾸로운 게 되는 거예요. 꼭 없다고 단장이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또 우리는 그래요. 낙찰을 받고 빨리빨리 또 팔든지 세입자 넣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되면 1억이 또 선수를 하면은 예상배당표에 또 1억 나오잖아요. 높이면은 은행 대출이 또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억이 높이죠. 인수 높이나 1억이. 그죠? 그럼 요걸 딱 보고 은행에서는 내가 뭐 2억이든 3억 낙찰 받아도 선순위 있으면은 대출 못 나온다. 막 지침에 이어놨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있으면 안 나가라 합니다. 대출도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1, 2년 또 꺼야 되고 여러 가지. 자, 우리 길가 가다가 소똥이 크게 있어. 그러면 팍 밟아야 되나 옆에 싹만 지나가야 돼. 지나가면 되겠죠. 좋은 게 많아요. 많은데 요 해필 요거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 벌집 건드려 가지고 그 막 싸움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나 보기에는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겁니다. 그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 혹시 계약서가 다 있으면 자, 그래서 소소하면 되죠. 진정한 계약서냐, 자금 이동이 정확하냐. 그럼 자금을 쌍방 합의가 아니고 돈을 네가 이제 예로 모자가이지만은 돈을 언제 주고 언제 받았냐. 그럼 그 돈은 출처는 어디냐. 여러 가지 따집니다. 현찰 줬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어디 밀양에 살다가 이번에 부산에 뭐 비가 있길래 막 들어가서 내가 1억 받아갖고 그 돈이 바로 간 거다. 봐라. 내가 뭐 전세돈 받았고 옛날 계약서에 있고 또 저 주고 이래갖고 아들 집에 좀 싸게 내 들어갔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소송 붙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소송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남양동의 이 표류 아파트가 이 낙찰됩니다. 092-8648. 거기에도 아들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남양동 옛날에 시끄러웠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엄마 땅인 엄마 아파트인데 막 미납이 되고 난리가 나죠. 이 엄마 아파트인데 자녀가 이 엄마가 아파트인데 이 자녀가 전세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배당 요구를 합니다. 4천만 원 있다고 자녀가.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노? 엄마한테 이랬어요. 법원에서. 배당 내가 가봤거든요. 판사하고 혼자 얘기하는 게. 그 사전에 내가 내긴 냈어요. 또 서류도 나 봤습니다. 봤는데 돈을 4천만 원 가기는 갔어. 4천 몇백만 갔는데 뭐 1,000만 원 갈 때 있고 300 갈 때 있고 한 7개월 8개월 걸려가지고 꼴딱꼴딱 엄마한테 고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림이 빠르니까 경매를 다하니까 엄마 이제 아파트가 경매를 다하니까 아들이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건재당보다 이 조금 빌린 것 같아요. 빌린데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고마 4천 있다 주장해 빕니다. 그래서 볼 때는 판사는 인정 못 하겠다. 그죠? 엄마한테 그것도 딱 아까처럼 전세 돈이 들어가지고 뭐 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봉급 받아주고 뭐 어쩌라고 좌우지간 꼴짝꼴짝 하고 좌우 4천이 넘어 한 7개월 동안에 쭉 들어간 누계가 4천이 넘으니까 이제 4천 된다. 전세를 준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아들.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안 봐주더라고. 배당 나고 가보니까 배당 소액 보증은 배당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경매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는 실체적이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4천만 원 소액도록 했거든요. 4천에 1,400. 법원에 이걸 배당 안 해줬어요. 제로를 하고 여기 보면요. 우리은행에 이제 은행에서 1,200 대출 조금만 나왔어요. 요 소액 보증금을 이거를 법원에서는 제로식이고 이게 경매 넣은 사람한테 이게 1,200, 1,400, 이게 3,800 정도 배당을 해주고 이랬어요. 그게 이 친구가 손을 들고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 좋다. 그러면 1,400이 공탁됩니다. 공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소액보증 받은 아들은 7일 이내에 배당이 청구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해가지고 소제기 증명서를 경매는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달 걸려서 소송 뒤에 이기는 사람이 공탁된 1,40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소송이 안 들어오면은 8일째에 경매는 사람이 주로 은행이면은 은행에서 법원에 가서 소송 들어왔습니까? 소제기 증명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 하면은 1,400 내주자고 내줍니다.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돈이 막 7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4천 몇백만 들어왔더라고. 그게 전세가 4천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전세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 아들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모자가이다 이야기죠. 전세가 세입자는 이거 아마 써놨을 겁니다. 써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들하고 뭐 이런 관계 뭐 등등 해서 전세가 있다 없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느냐. 왜냐 그러면 아까 봤죠. 부교자 아까 많이 줬잖아요. 몇십 개씩 나온다며. 나오는데 해피는 그거를 또 꼬집어 가지고 또 구태가 들어가고 발 담가 가지고 뭐 1년 2년 못 들어가고 대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세도 못 나오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맬 필요는 없다. 경매하면서 그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까지만 하고 그죠? 공장, 상가의 뭐 선순위 이런 거는 좀 다뤄집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